안녕하십니까, 케이퍼입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제가 누구인가, 저는 이제 그냥 노가다를 좀 몇 년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일을 조선업 2년, 건설업 9년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 대학 졸업하고 조선업을 2년을 했어요. 했는데 업계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뭐하지? 이게 업계가 망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인 소개로 그 현장에 이제 제가 설계팀을 했거든요. 설계팀에서 해가지고 아 그래 도면 좀 할 볼 줄 보고 그릴 줄 아니까 현장에 와서 도면 좀 손 좀 대줘라, 수정도 해주고 그려주고 해서 알았다 해가지고 와서 했다가 이제 도면 다 그리고 나니까 애가 없으면 어차피 서류무도 할 줄 아니까 공모를 하더라고요. 현장 공모. 그래서 공모를 이제 시작한 게 9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년 일하고 이제 현장 이제 새로 구해 살려는데 이게 건설 경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다음 거 하자 했는데 이게 하려고 하면 공사 수주가 물 건너가거나 공사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업계가 망해서 넘어왔는데 또 망해버렸어. 씨. 야, 이씨, 한 업계마다 다 망해가지고 씨. 갈 데가 없어. 씨. 어우 씨. 그래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넘어가죠. 업계가 망함. 씨. 자, 이게 나 현장 직익을 도합 11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나이든 남자, 나이든 사람 갈 데 없음. 진짜 갈 데 없어요. 이게 30 후반, 40대 중반 그 아저씨들 잘 보세요. 그 지금 회사 꺾고 나가고 싶잖아요. 회사 짤 때까지 버티세요. 실업급 못 받아요. 그냥 자진해서 나가면 실업급으로도 챙겨야 돼요. 잘리면은 자존심이고 베리고 진짜 내가 너무 이거 회사에서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 급 아니면은 버티세요. 진짜 나가면 갈 데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지금 일이 막 시작하거나 막 사회 나온 초년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역대급 불경기 IMF보다 심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버티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최저임금 받는 곳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갈 데가 없거나 나이 먹거나 아니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몸이 드는 정신적인 거든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세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진짜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원래는 자영업을 하려 했어요. 원래는 그 이제 노가다를 한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게 업계가 망하는 게 그때도 느껴졌거든. 저도 2년 전에도.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자영업을 해야겠다. 음식이든 치킨이든 뭐 하자 했는데 이제 딱 나와서 자영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컨설팅이나 이제 지인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와 다 뜯어말리네. 이게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폐업비 2, 3천만 원 들어요. 보통 큰 데는 좀 더 많이 들고 매장이. 그리고 지금 3년 이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대로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래 자영업이나 그러니까 요식업이나 뭐 이쪽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학생 때 알바로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고깃집에서 일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알바 수준이고요.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틀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짧게 한 달 정도 한 거라서 별로 그런 경력으로 쌓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도 망했어. 그러면 자 나이 들어서 써주지도 않아요. 갈 데도 없어요. 자영업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그러면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걸 방송이나 하자 라고 해서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공무
요거는 좀 길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현장 공무 처음에 이제 도면 그리는데, 원래는 현장 공무가 도면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도면은 샵이에요. 대부분 현장에 발생하는 모든 서류나 전화 업무를 다 하면 본다고 되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새벽, 보통 새벽 5시 나요. 근데 이제 조출이 있어서 두세 시간 빨리 출근해서 일하는 거, 그 타설 일정 맞추거나 일이 너무 늦어졌을 때, 그럴 때는 한두 시간 빨리 출근해서 일하거든요. 물론 관리자는 나와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근데 새벽 5시.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자재 전화가 그 새벽부터 와요. 이 사람들은 새벽 한두 시에 자재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현장 앞에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4시 정도? 그러면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깨게 돼요. 물론 이 일 오래 하면은 알아서 깨게 되는데, 5시에 보통 기상하고, 자, 기상을 했어요. 세수하고, 밥은 현장에서 한바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김밥 하나 먹어도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해결하고, 이제 6시까지 현장 도착. 그리고, 자, 보통 아침 조회 7시 조회거든요? 아침 조회. TBM으로 그러죠? 툴박스 미팅이라고 TBM이라고 불러요. 7시인데, 문제는, 자, 6시 현장을 왔어요. 6시 좀 넘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노가리 까느냐? 노노. 작업일보 제출, 작성 및 보고. 건설사에 보고 올려야죠. 오늘 작업이 몇 명인지. 이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서보고 때리더라고요. 아니면은 작업일보를 만들어서 7시 아침 조회 때 제출해야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시 넘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누락돼서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7시 넘어서 하는 작업일보 보정해서 이제 다시 올려요. 거기다가. 근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있던 회사들은 웬만하면 이제 일단 안 까는데, 이제 좀 빡빡하게 하는 회사들은 아침에 그 7시까지 현장 안 와가지고 카드 찍는 거 있거든요. 얼굴이나 지문. 그거 안 찍으면은 일단 까버려요. 아니면 출근으로 인정 안 하거나 해서, 막 반장들 그 7시 1분에 찍으면은 이제 0.10수 날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0.90수라고 옆에서 돌리고. 그래서 이제 아침 TBM 체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인원 몇 명이고 오늘 작업 어디 있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안전회의, 오늘 작업 뭐 어디 조심하고 미끄러지고 전도주의 뭐 이런 거, 안전 그런 거 얘기하고, 그냥 보통 이제 소장이거든요. 체조 후에 현장 순회를 이제 현장 소장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 소장, 현장 소장이 있고, 이제 그 시공 업체들 소장들이 있는데, 소장이 가는데, 소장이 없으면 공무가 가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검측. 감리가 8시 출근하거든요. 감리 검측해야 돼요. 그다음 공구장이랑, 그러니까 공구장 같이 가는데, 공구장 감리 기사 이래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검측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이거 어떻게 고치라는 고치고 일정 조율하고 하면은 보통 10시 돼요. 근데 자재 들어온 거를 보통 8시 7시 사진 다 봤거든요. 자재 반입도 건설사에 전날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 감리도 검측해야 돼요. 자재 검측해야죠. 자재 반입 감리 불러가지고 해서 자재를 대기시켜요. 보통 해서 조회하고 감리를 불러서 자재 검측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장 그 검측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이거 작업 이거 한 거 이제 하고, 이제 한 바퀴 돌겠죠. 그러면 이제 10시에 이제 검측 서류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재든 현장이든. 그 다음에 보통 오전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갔다가 오면은 빠르게 물 한 잔 마시고 검측 서류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거 작은 건 30분인데 큰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11시 제출, 11시까지 11시 제출하고, 이제 11시에서 제출하고, 이제 11시 반이거든요. 점심 먹고 휴식. 현장은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 가서 보통 밥을 먹고, 이제 서류를 내러 가겠죠. 내고 이제 얘기하고, 보통 이제 같이 감리나 소장은 그 공구장은 소장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 때가 있고, 이제 공무들은 보통은 이제 그 한바 먹어요. 한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시에 오후 TV에 체조하고 작업,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작업 시작인데, 오후에는 이제 서류들 밀린 이제 서류 업무들 있죠. 그리고 본사 서류, 본사 것도 해야죠. 물론 이제 본사 거를 아침에 내는 것도 있긴 한데, 현장은 오전에 새벽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하루 루틴이거든요. 오전에. 그러면은 잠깐 봐봐요. 5시부터 일 시작했잖아요. 오후 1시에요. 그러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빡시게 일을 해서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전화 받고, 그러면 이제 2시 회의 및 자료 준비, 2시에서 3시부터 자료 회의 있거든요. 회의 및 자료 및 준비해야 되고, 자재 서류 만들어서 올려야 되죠. 자재 발주 올려야 되죠. 그리고 본사에서 이때 정도 보통 연락이 와요. 본사도 애진간하면 현장 바쁜 거 하니까 보통 2시 넘어서 전화를 줘요. 웬만하면 그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할 일 없는 현장들은 그냥 아침부터 전화해도 상관없는데, 발주하고 이제 서류 업무들, 그리고 해동 3시까지 해서 이제 이때 각종 서류 작업, 안전 서류, 안전 업무는 보통 이때예요. 안전팀하고 회의도 보통 4시 있어요. 그래서 안전팀도 공무들 일정이 안 되니까, 요새는 뭐 안전관리 따로 두긴 하는데 예전에는 공무들이 다 했거든요. 안전업무까지 이때 하는데, 자, 이게 이상적인 공무의 업무예요. 5시 퇴근 최고죠. 하고 집에 가서 소주에 한바에서 소주 한잔하고 딱 그 숙소 자고. 근데 퇴근 못해요. 야근 작업, 서류 보완. 자, 문제가 뭐냐, 본사에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줘요. 이 서류 이거 복잡하고 힘든 건데 오늘까지 작업해서 제출해. 이거를 보통 3일 전에 하면은 저기 3시에서 5시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꼭 퇴근 시간 전화 연락해서 이 서류 오늘까지 끝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게 그냥 퇴근이 아니고 이제 다음날 자재 서류 및 작업일보 정리해야 돼요. 내일 뭐 할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다음날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인원 체크만 해서, 그리고 자재 서류들, 자재 이제 발주했던 거랑 그런 거 정리 서류랑, 뭐 전화는 계속 와요. 그냥 네가 뭘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항상 업체 전화는 계속 와요. 해가지고 거의 서류하고 싸우면 오후에는, 해가지고 서류가 문제는 작업이 간단하면은 되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기성 서류, 그 다음에 기성 견적, 설계 변경, 이런 서류들. 그리고 또 뭐 했지? 그 발표하는 거 있는데, 시공 발표회. 이거를 보통 큰 회사들은 본사에서 하거든요, 시공 발표를. 근데 작은 회사들은 현장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도 초창기에, 이거 초창기 하는 건데 초창기에 만들어요. 초창기. 그래서 요거 하루 이틀에 작업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적어도 한 달은 잡아야 되는 업무들이에요, 서류 업무를. 근데 문제는 요것들 다 하면서 해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야근해야죠. 그래서 보통 8시 9시 오후 8시 9시 되면은 이제 밥도 한번 먹고 오고, 이제 일하다가 보통 9시 반? 10시까지 정도만 해. 웬만하면 다음날 이제 5시에 나야 돼요. 그냥 어떨 때 이제 못 씻고 자고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계속 하고 이제 그 야근 작업도 보통 9시까지만 하거든요. 건설사에서도 인원 빼라게요. 안전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보통 9시 서류만 하고 빼고, 웬만하면 9시 넘기면 끝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음날 준공일이다 그러면 이제 철야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작업이 안 끝났다 하면 이제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날만 까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별 문제 없으면은 이제 하고, 막 서류 작업 오늘까지 뭐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라, 뭐 아니 기성 하나도 안 돼 있고 견적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설계 변경 자로 내일까지 제출해 하면은 이제 맨날 새벽까지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없긴 한데 아우 진짜 생각하기 싫다. 씨. 기성자료들 설계 변경 토 나온다. 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도면 보고 물량 뽑고 이거 물량 이거를 이 라인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꺾어서 지나갔으니까 투입 맞춰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품값도 엘보랑 Y대랑 T간이랑 이런 거 더 집어넣는 공사 설계 변경 이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넣은 다음에 서류로 만들어서 비교값 해서 제출하는 게 뭐 그런 설계 변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면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자, 다 그거를 이제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뚝딱 하고 나오면은 공무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잡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에 오늘 검칙 없다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현장은 안 나가요. 그러면 소장은 공구장이나 감리랑 같이 커피 한잔 하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눈 붙이거나 자, 서류들은 이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업체든 이제 건설사든 본사든 그럴 때는 이제 지하에 살짝 들어가요. 지하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거든요. 지하 들어가서 잠깐 눈 부시고 지하 들어가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검칙이나 업무 때문에 들어간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라 못하고 해서 대략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더 심하게 들어가면 재미없고 이제 업계인들만 아는 내용이라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 건강 조짐 건강이 조져가지고 이 짓거리를 10년 하니까 어우 진짜 생각해서 열받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설계일 할 때도 맨날 야근해가지고 촬영하고 거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각종 성인병을 다 달고 있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빡시게 일하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 내가 건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제 급여 궁금하겠죠 사람들. 현장 초창기 신입 최저임금 제가 할 때가 최저임금 딱 받다 되거든요. 이제 2년차 현장 하나 끝냈어. 220에서 250 5년차 이제 이자가 이제 데리고 이제 5년차 이따가 이제 현장 공부를 하셨지. 제가 설계를 때려친 이유가 거의 항상 최저임금 받더라고요. 최저임금 좀 더 많은 정도 대리까지 달았는데 물론 이제 업계가 망해서 나왔지만 자 중공업 때 제가 얘기 더 하면은 좀 슬프지만은 막 월급도 밀리고 무급휴가도 받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고 그랬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현장 공부 거의 초짜는 그냥 200 받는다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이거 옛날 기준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250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힘드니까. 맞다. 그리고 토요일 주말 거의 출근. 빨간 날 없어요. 명절 말고 쉬는 거는 그거예요. 근로자 그날 요거랑 수능 현장 그 다음에 명절 설 추석 명절 요거 딱 3개 기억하세요. 노가다 근로자의 날 수능날 설 추석 명절. 수능날 학교 좀 먼 거거나 구석지인 건 그냥 하는 데 있거나 아니면은 그 10시 9시 출근하는 데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수능날은 학교 근처 도심공사는 거의 다 쉬더라고요. 소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쉬는 거는 요 3개밖에 없어요. 주말 솔직히 토요일 무조건 출근이고요.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쉬는 거 있긴 한데 일요일도 이게 공살 타서 걸리면은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쉬는 날 없다 보면 돼요. 노가다 월급제기로 하면 오히려 손해요. 솔직히 일당으로만 해요. 일당이 좋아요.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야 5년차 됐다 이제 물량도 뽑고 도면 보고 물량 뽑고 자재도 볼 줄 안다 하면 이제 5년차 7년차 이제 과장급 이상 이제 과장 이상 막 차장급 소장 거의 소장급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8년차 이상부터는 거의 소장급 중 이제 바로 9년은 그렇고 10년으로 할게요 그냥. 자 여기서부터 거의 이제 차장급이거든. 차장 부장 소장 이러거든. 차장 부장인데 보통 여기서는 거의 소장 다는 사람도 있고 실력 좋은 사람들은 이제 소장들은 보통 내가 알기로 옛날에는 400이었는데 450이었던 거였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400하고 450이 있는데 10년차 이상 450 받고 이제 그 더 이제 높고 이제 자격증도 이제
소방 자격 기술 자격증이랑 설비 기술 자격증 이거 두 개 다 있으시면, 전에 일했던 거지 소방 설비거든요. 그 고급으로 특급으로 있으시면은 고급이나 고급이 450이고 특급이 아마 500대일 거예요. 500 이상 더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소장급이죠. 그래서 신입,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소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차만 쌓인다고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급 올려주고 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있었는데 어딨지?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거든요. 보시면 그 세후에요. 세금 띄고인데 이게 유류비나 뭐 상여, 떡값 이런 거 별도고요. 이제 회사마다 틀려요. 이제 떡값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이 정도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월급제일 때랑 이제 일당직일 때 틀리는데, 일당직일 때는 막 한 달에 30일 풀근무 뛰면은 막 400 넘게 들어와요 그때는. 그래서 세금 띄고 들어온 거고 이제 유류비나 이런 거는 별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400 가까이 받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세금 띄기 전이면은 이제 제가 그래도 9년 차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다음 등급이었죠. 그래서 돈은 받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직업보다는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 계약직이에요. 현장 끝나면은 다른 회사 찾아봐야 돼. 근데 회사 계속 이어서 가면 되는데, 회사가 이제 공사를 계속 따면 괜찮은데 점점 이제 회사들이 공사를 못 하거나 이제 이 회사랑 너무 안 맞는다, 힘들다 하면은 이제 보통 옮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은 그 소장이 계속 일을 딴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소장님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막 2년 동안 쉰 사람도 봤어요. 그거 보고 아니 소장님이 일을 못 받으면 그냥 딴 데 가야지, 무리 지킨다고 계속 밑에 있으면 자기만 돈 못 벌지.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은 이 정도 받았고 계약직이라 이게 페널티가 커요. 그래서 실업급 받기는 좋긴 한데, 그리고 일당직 가면은 짭짤하게 받고 솔직히 월급보다. 월급은 내가 하루 30일 만근 때려도 그 똑같아요. 근데 일당직이다, 나 일동 한 18만원 19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다. 근데 자 20만원 받아야 내가 30대에서 600이요 세전 600. 얼마나 짭짤해요. 근데 대신 이제 내가 만근 뛰어봤거든 30일. 와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공무 하지 마세요. 연장성 없고 지금 건설 경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지금 아시는 분들 소장님 뭐 과장 차장님 부장님 다 대부분이 놀아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업계 그 회사 망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작업자분들도 많고, 반장님들도 계속 팀장이나 반장님 연락해서 일 없냐고. 당연히 없죠.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젊은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블루칼라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현장 노가다 쪽은 지금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계속 일 받아서 잘해. 그분은 이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상위 그 잘 나가시는 몇 프로들은 계속 뭐 잘해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일을 잘하고 항상 선택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형편 능력에 맞는 거를 좀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문제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나도 계속 일을 구한다 해놨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현장 노가다 관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주로 게임 방송 위주로 할 거예요. 노가다 뭐 썰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노가다 썰 가끔, 아주 가끔 할 거예요 그냥. 근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했고 왜 방송을 했는지. 요거는 이제 하루 일과인데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또 있어요. 공무 업무들이 할게.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썰 풀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노가다 썰이랑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로 하고 나중에 유튜브 편집으로도 올려드릴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